님비까지 가는 다이렉트 슬리핑 버스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버스표를 알아보러 가는 중입니다. 제가 알아보는 곳은 사우비엣이라는 버스 회사 거고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뒤에 보이면 저기 전광판하고 보이시죠? 사파 초입, 여기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쩍쩍쩍쩍. 여기가 사우비엣입니다. 아우, 사람들이 많네요. You book ticket now? 야. From here? Yes. 9:15. You come here. 9:50. 9:15. Yes. 9:50, 15. 15. 15? 15, not 50. Yeah. 15. 15? Yes, you come Okay. here. 9:15. Okay, thank you. 예, 오늘은 사파에서 님빈으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제 슬리핑 버스 9시 반 슬리핑 버스를 타고 님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 사우비엣 사무실 안쪽이에요. 안쪽에 이렇게 앉아서 좀 대기할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도 있고, 저쪽에서 이제 티켓팅을 하는 거고, 가방도 뭐 놓으면은 놓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버스가 일찍 와가지고 미리 탔어요. 지금 9시 반에 온다고 그랬는데 9시 15분에 왔네요. 버스마다 좀 차이는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이 사우비엣 거를 타니까 제가 키가 이제 175인데 다리가 다 안 펴져요. 다리가 살짝 이 정도,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죠. 그래서 키가 아마 175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짐을 보관할 공간이 따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로 꽂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비닐에 싸서 신발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따로 보관할 공간이 없어요. 이 슬리핑 버스를 뭐 여러 차례 타실 계획이라면 가방은 큰 가방은 이제 저기 화물칸에 싣고, 가지고 있는 가방은 저처럼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 정도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게 여행하기 편하실 거예요. 가방을 여러 개 갖고 다니시면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8시간을 달려서 이제 님빈에 아침에 한 6시 이렇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물을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 사우비엣 지금 가는 거는 물을 하나 주네요. 이게 아마 하노이를 들렸다가 님빈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노이에 들려서 하노이에 내릴 사람 내려주고, 이제 님빈을 가는 사람들은 쭉 가고,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님빈에 도착했습니다. 님빈 새벽 5시 35분이에요 아주 깜깜하고요. 숙소 쪽으로 좀 걸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버스 쓰는데 벌써 택시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 걸어서 조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길이 잘 보이진 않죠.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사실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캄캄합니다. 아직까지 가끔 오토바이 뭐 지나다니고, 일찍 문 연 가게들은 이제 조그만 가게들 있잖아요. 국수 팔고 하는 밥집들, 이렇게 불 켜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제 호텔 같은 건 아직 체크인을 안 할 테고,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인데, 걸어온 길도 컴컴하죠. 앞으로 근데 조금 더 걸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5분? 한 10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쭉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자, 드디어 땀꼭 입구
에 도착한 것 같아요. 땅콩 양 유흥가 쪽 어디 유흥가 시내 읍내 뭐 이제 입구쯤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사리 분간이 될 정도로 날이 좀 밝았어요. 쭉 들어가 보면 여기 뭐가 이제 써 있네요. 이렇게도 입구에 뭐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상점가가 시작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지금 6시 17분인데요 이렇게 땀곡 근처로 오면은 이렇게 문 연 가게들이 있습니다. 문 연 가게들이 있고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은 6시 35분. 이제 해가 다 떴네요. 이렇게 해가 다 들어와서 아주 멋있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사하네요. 혼자 오신 분들은 이런 때는 좀 안 타시는 게 좋아요. 단체 관광객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타는 게 좋습니다. 찬밥이에요. 일단 혼자 타는 사람한테 받아봐야 뭐 얼마 못 받을 거잖아요. 보트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보내고 가능하면 한가할 때 그때 잡아서 타세요. 땀곡에서 지금 보트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어젯밤 슬리핑 버스로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땀곡을 한 4km 5km 걸어와서 얼리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날씨가 좋아서 땀곡 투어를 바로 그냥 진행하게 됐어요. 이 보트 투어가 두 군데가 유명해요. 땀곡하고 짱안하고 두 군데가 유명한데 땀곡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저같이 혼자 온 사람들이 혼자 탈 수 있다는 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트를 발로 저어 주시죠. 요런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땀곡의 장점이에요. 이제 단점은 좀 코스가 단순하다는 거하고 이제 팁을 좀 요구한다는 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틈틈이 독특한 풍경들과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컴컴한 동굴 속으로 배가 들어갑니다. 이게 건기 우기에 따라서 수위가 좀 다를 텐데요. 제가 여기 땀곡을 3번째 오거든요. 3번째. 한 번은 패키지로, 전체 패키지로 한국에서부터 한 번에 이제 친구랑 왔다가 이제 당일 투어로 한번 왔었고 땀곡을
그때는 이제 이 천장이 머리에 닿을랑말랑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굉장히 높아요. 제가 서서 뛰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뭐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답답한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눈 딱 감고 뭐 한 1, 2분 정도만 지나면은 바로 밖으로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동굴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햇빛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요. 이 뒤통수 쪽에서 오기는 하는데 이 햇빛이 엄청 좀 따가워요. 날씨가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닌데도 꽤 따갑기 때문에 이 햇빛에 대한 대비는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뒤에 보시면 이제 노 저주시는 저기 어머니께서 우산을 펴서 이제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 씌워줘요. 혼자만 쓰세요.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찐이에요, 찐. 그러니까 그 햇빛에 대한 대비는 스스로 준비를 좀 해오시고, 뭐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물 같은 것도 좀 챙겨 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앞에 두 번째 동굴이 보입니다. 두 번째 동굴을 통과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동굴은 첫 번째 동굴보다 짧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오는 출구까지가 다 보일 정도로 구간이 짧습니다. 천정도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틈틈이 뾰족뾰족 좀 나오는 게 있으니까 너무 한눈을 팔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한눈 팔거나 일어섰다가 맞박 깨집니다. 좋습니다. 날씨 진짜 좋고요. 또 세 번째 동굴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기 끝에 나가는 데가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굴 말고는 나머지 이 두 지나는 동굴이 다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폐쇄공포라든가 뭐 공황장애라든가. 솔직한 심정은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출구와 입구와 출구가 보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선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자세히 남겨 드리니까 이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반환점 같아요. 제가 여기 한 세 번째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에 오면 여기에 보트에서 그 물건들, 음료수하고 막 이렇게 옷들도 팔고 액세서리 팔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니네 사공 먹을 것도 좀 사줘라, 뭐 내 물건도 좀 사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호객을. 근데 오늘은 제가 일찍 와서 그런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턴에서 나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중간쯤에 잠깐 세워가지고 뭐 어디 배에 어디다 숨겨놨는지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막 옷도 사라 그러고 뭐 또 액세서리도 사라 그러고, 이 배 사공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역시나
물건을 막 꺼내 가지고 잠깐 세워놓고 저한테 이제 사라고 저 통에서 뭘 꺼내 가지고 저한테 사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살 마음이 없으니 그냥 가야죠. 가서 이제 팁이나 한 1불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한 1시간 반 코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1시간 반까지는 안 걸렸고 1시간 한 10분 정도, 지금 여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제 팁으로 그냥 1달러를 드렸어요. 1달러를 드렸는데 뭐 역시나 더 달라고 이렇게 조금 인상을 조금 찡그리긴 하는데 팁이잖아요. 선착장에 잘 도착해서 땅콩 보트 투어를 마무리를 합니다. 일단 숙소에서 바이크를 빌렸어요. 주인 사장님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바이크를 빌렸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틀 동안 제가 탈 바이크입니다. 이 오토바이를 렌트하시면 기름이 안 들어있어요. 주유소에 갈 정도만 살짝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유소에 오셔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뭐 하루 정도면 뭐 2, 3만 동 정도면 충분히 간다고 하니까 일단 세워놓고 제가 하루 반나절을 탈 거라서 한 4만 동 정도를 일단은 넣으려고 하거든요.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건 아니어가지고. 오토바이를 빌려서 기름도 넣고 지금 바이딘 사원 쪽으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경치가 좀 좋은 데 있어서 잠깐 내린 다음에 경치를 구경하는 중입니다. 뭐 바이크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먼 거리는 바이크 지금 하루 반 정도를 빌린 다음에 돌아다닐 예정이고, 가까운 거리는 또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뭐 둘러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전거는 저희 숙소에서 5만동 2,500원이라니까 하루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풍경을 잠시 좀 둘러볼게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바이딘 사원에 도착했어요. 오토바이 주차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15,000동 750원 내고선 주차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Hello. Thank you. Hello. 자, 이걸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꽤 먼 거리를 와야 되네요. 그냥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확실히 일단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 이제 오르고 올라 탑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대단하네요. 저 항상 오면은 이런 데 잘 안 들어가고 패스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은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제가 가능하면 지금 다 들어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Rồi lấy cái dây vải ở bên ngoài giày của mình. 신발 커버를 해야 된답니다. 짜잔. 신발에 커버를 씌웠어요. 패션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구려집니다. 바로. 조용히 하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이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어요. 자, 이쪽으로 웨이 업 돼 있으니까 올라가는 길이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여기가 지붕입니다. 지붕 장식이 이것도 또 근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기대하던 바깥 풍경을 보러 나가겠습니다. 오메. 전기차가 내린 데가 여기.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양쪽 이렇게 디귿자로 500 나한상이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기가 이제 아까 거대한 금부처상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탑입니다. 한번 올라와 볼만 하죠? 저도 올까 말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도 막상 와보니까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충분히 올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 용무늬가 있는 데가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면요, 양갈래 길이 나와요.
요쯤에서 거의 올라와서 하나는 이쪽 탑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가면 이쪽에 어디 용상이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갔다가 왼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점점 경사가 가파라지고 돌도 거칠어집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정상에 거의 가까워 갑니다. I said, okay, Mom's not practicing with you anymore.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계단의 높이도 높고 이게 가파르고 경사가, 그 다음에 돌이 굉장히 고른 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난간이 있지는 않지만 돌을 잡고 좀 안전하게 내려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사진 찍느라 정신줄 놓고 가다가는 잘못하다 까딱하면 인생줄 놓을 수 있어요. 이 반대쪽 정상은 길이 조금 시멘트로 다져져서 평평하고 좀 더 안전합니다. 좀 인조적이긴 하지만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요. 오르는 내내 곡소리가 난무해요. 곡소리가.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뭐 어머니들은 무섭죠. 올라오시기 사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애들은 컨트롤이 안 되고 조심스러우니까 다들 엄마들은 애들 혼내기가 바쁘고 비슷비슷해요. 풍경이 지금 애들은 내려가는 내내 혼나고 있고 시끌벅적합니다. 일단 다 왔으니까 위에서 좀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저쪽이 이제 땀곡 보트 투어 하는 보트 뱃길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그닥 막 좋지는 않아서 뷰가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상에서 보여드리는 땀곡의 뷰입니다. 길이 딱 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런 절벽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It's okay. 오케이. Don't talk to me. Concentrating on surviving. Extremely happy.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Can I do it? Can I do it? 용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Would have been better if you guys. 올라오면 안 되는 데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안전장치도 전혀 없고 이렇게 돌이 하도 다녀가지고 맨들맨들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 아닌 선택, 사실은 선택도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안전을 위해서 멀리서 보는 것도 남은 여행을 위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사람들이 와서 오기는 했는데 뭐 저 끝까지는 가진 않고 이 정도로 정보만 전해드리는 선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내려갈게요. 두 봉우리 다 들렸다고 왔는데 뭐 직접 오기 전에 인터넷 정보로는 올라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걸립니다. 산을 오르는 것 자체는
얼마 안 걸려요. 한 20분 정도면 사실은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단 높이가 있고 울퉁불퉁하니까 조금 쉬면서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시간 걸리고 뭐 만리장성이네 죽겠네 이거 다 아닙니다. 물론 1시간씩 올라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걸음으로는 한 15분 정도면 올라옵니다. 충분히. 저도 이곳에 대해서, 항무화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가 있는데요. 저기 항무화 이제 정상에, 저기서 이제 탑도 있고 뭐 이렇게 용도 있고 한 저 정상이 이제 거기가 이제 항무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기는 간판을 보니까 뷰 포인트라고 돼 있고, 항무화는 또 왼쪽으로 따로 간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와 보니까 이렇게 여기 안에 또 용으로 똑같이 정상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길에 용 장식이 돼 있고, 이 옆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항무화, 무화 케이브 해가지고 항무화 무슨 동굴이 여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무화 하면 저 정상 쪽으로 올라가서 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뷰, 이거를 이제 어떤 고유명사처럼 항무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무화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면은 별건 없어요. 그냥 저처럼 궁금해서 온 외국인 관광객 두 커플. 뭐 이게 단가 본데요. 이렇게 제가 들어온 길이고, 옆쪽에 보면 길이 있어요. 근데 뭐 조명도 있고 바닥도 인공적으로 좀 다져놓은 길이라 한번 그래도 들어볼게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기온이 확 올라갑니다. 안경에 습기가 확 차면서 제가 허리를 피면 머리가 닿아요. 제가 175밖에 안 되는데도 허리를 피면 머리가 닿을 정도 높이입니다. 간혹 이렇게 서도 되는 높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허리를 좀 구부려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동굴이에요. 이렇게 동굴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끝이네요. 끝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항무화인가 봐요. 저쪽 위쪽은 뷰 포인트, 그리고 이 뒤쪽이 항무화입니다. 요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켓 사는 데가 저기 왼쪽에 있는데, 거기 이제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루트가 적혀 있습니다. 3가지 루트가 있어요. 1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2, 3 순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저는 혼자 하고 누군가 3명한테 끼어 타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원하는 코스대로 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돈 냈지만 어느 팀엔가 낑겨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인지라 어떻게 돌아갈지. 여기서 이제
어떤 팀하고 조인이 될지에 따라 제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켓을 내고 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운명의 순간. 2.5 hour. Yeah. 2.5 Yeah, 2.5. 로추 Yeah. hello 로추 뭐 그죠? Two people. Okay. 서양인 커플하고 조인이 됐어요. 비상하냐? 네? 오케이. 저는 이제 외국인 서양인 2명 커플하고 셋이서 이제 조인이 됐고요. 코스는 여기 이렇게 ABC 코스가 있는데 저는 2시간 반짜리 코스를 선택을 했어요. 땀곡 투어하고 다른 점은요, 일단 노를 저으시는 분들이 노를 손으로 젓습니다. 발로 안 젓고, 그 다음에 4인이 한 배에 탑승을 하고요. 저같이 이제 조인이 되는 경우는 4명을 꽉 채울 수가 없으니까 뭐 3명이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전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땀곡은 형식적으로 주고 대부분 좀 많이 안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짱안에서는 거의 꼭 입어야 되나 봅니다. 저쪽 바위산이 약간 킹콩처럼 보이긴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고릴라 얼굴 킹콩처럼 보이죠. 여기 지금 저희 배를 저어주시는 분은 아무 설명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전 어떤 공부를 좀 해서 오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약간 좀 코끼리 모양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약간 고릴라 모양, 킹콩 모양이었고, 이 배를 대고 잠깐 둘러볼 수 있나 봐요. 뭐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저는 이제 모르는 서양인 커플하고 조인이 됐으니까 들릴지 말지는 좀 의견을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가기로 했어요. 의견 일치. 이제 첫 번째 동굴을 들어갑니다. 근데 저 반대편 빠져나가는 쪽이 보이니까 굉장히 짧은 동굴이에요. 첫 번째 동굴은 머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노를 잘 저어 주시지만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돌들이 있어서 좀 앉은 키가 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그냥 지나쳤고, 여기 지금 두 번째 포인트인데 케이브 통과해서 아무튼 내렸습니다.
내려서 쭉 가고 있는데 뭐 별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좀 허리 좀 펴고 엉덩이 베기니까 좀 걷기도 하고 화장실도 좀 가고 뭐 그런. 저 앞에 가는 친구들이 저랑 같이 배를 탄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놓치지 말아야지. 저희 태워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배번호를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배번호 외울 틈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희 내려주고 배는 이쪽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조금 걸어오니까 사원이 있네요. 이렇게 2시간 반 코스다 보니까 계속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려서 한 번씩 걷고 구경하고 그러는 게 신체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보트 투어, 짱한 보트 투어 방법인 것 같아요. 엄청 한적한 자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담곡은 오히려 큰 차도 옆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들을 이제 좀 마주치는데,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 자동차 소리 같은 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동굴은 꽤 긴 것 같아요. 안에 조명도 있고 수로가 잘 닦여져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인공적인 느낌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꽤 긴 통로를 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채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사원이 있고 뒤쪽으로 오니까 또 다른 사원이 있네요. 이쪽이 조금 더 크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청청 같은 양반이 한 분 계시고, 여기는 꽤 많은 다양한 불상들이 쭉 안치되어 있어요. 과자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럼 밖으로 세 번째 육지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다들 사원이에요. 조그만 사원이 되어 있고, 뭐 이제 보트가 2시간 반 뭐 이렇게 가는 게 지루하니까 한 번씩 좀 휴식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오래 머무르진 않고 허리 펴고 화장실 한번 가고 그런 용도로 육지에 한 번씩 내렸다가 그렇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 앞에 세 번째 동굴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동굴이 보이고, 앞에 가시는 분들은 현지인 분들 같아요. 관광객이 아니고 뭘 팔러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저분들의 뒤로 쫓아서 세 번째 동굴을 들어갑니다. 이 동굴은 다른 동굴보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시작부터 지붕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습합니다.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습하면서 기온이 적어도 한 4, 5도 이상 쭉 올라가네요. 아까 두 번째 동굴이 좀 인조적인 느낌이었는데 그건 확실하게, 이 세 번째 동굴은 자연 동굴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해요. 이렇게 뭐 깎은 듯한 느낌이 따로 있진 않고, 이 바위들도 천장이 뾰족뾰족 낮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차 방심하는 사이에 배고파게 깨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이 셀카 찍겠다고 정신줄 놓지 마시고 항상 긴장하세요. 지금 삐죽삐죽한 돌들이 계속 시시때때로 나와요. 이게 지금 배 젓는 분이 4명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날 때는 스스로 좀 주의를 기울여서 가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몸을 최대한 웅크려야 됩니다. 최대한. 이제 밖이 서서히 보이면서 선선한 바람이 스며 들어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바짝 수그리시고 긴장하시고 예, 동굴 통과해서 나오니까 더 자연의 모습입니다. 이제 도심의 모습은 1도 없고 완전 자연 속 깊숙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짱안 보트 투어 다 마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제가 지금 민빈에 와서 땀곡 보트 투어하고 이 짱안 보트 투어 2개를 다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체험을 해봤어요.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이 투어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명조끼를 다 입게 해가지고 안전이 훨씬 더 잘 유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짱안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땀곡에 비해 확실한 건 이 코스가 확실히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땀곡보다는 훨씬 어떤 웅장한 신비스러운 자연 속에 조용히 이렇게 배를 타고 도는 느낌이 있는 건
땀곡에 비해 짱안이 훨씬 좋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팁 요구가 확실히 없네요. 땀곡에서는 팁을 뭐 1불 줘도 더 달라고 계속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뭐 뒤 돌아서 가면 그만이지만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고맙게 받는. 굳이 단점을 뽑는다 그러면 여긴 무조건 4인이 타야 됩니다. 뭐 저같이 혼자 온 사람들은 다른 일행들하고 조인을 시키는데 뭐 적게는 3명이 가기도 해요. 근데 저도 3명이 갔는데 무조건 조인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는 조금 지루해요. 뭐 중간중간 내리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조그만 사원 같은 거, 형식적인 화장실, 매점 이런 게 있는 뭐 좀 형식적인 루트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정도씩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티켓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 건너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블라블라 보면 여기에 이만동 티켓 오피스를 거쳐서, 이곳은 호하루 고대 수도라는 곳입니다. 짱안에서 그리 멀지가 않아요. 짱안에서 별로 멀지가 않고, 짱안에서 바이크로 5분? 네? 그 다음에 뭐 바이딘 사원 가기 전에 갈림길에서 살짝 갈라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휑해요. 일단은 뭐 입구는 되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이제 들어오면 휑한 거죠. 뭘 봐야 되는지 싶을 정도로 휑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요 앞에다 또 세워 놓으려면 주차비를 내야 되거든요. 뭐 팁 아닌 팁은 근처 요 바로 앞에 식당들이 있는데 식당에 가서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오토바이 좀 잠깐 세워 놓는다 그러면 다 오케이 해줍니다. 규모가 그닥 크지 않은 곳이에요. 뭐 옛날 고대 수도 뭐 해가지고 건물들 몇 개 있는 데인데,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까 안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 안에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연못도 있고, Por ejemplo,